오늘 영상은 살이 찌신 분들 또는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은 남자 최경입니다. 간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소화, 그리고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해독, 이 모든 것에 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어떤 습관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간에 지방이 많이 끼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상처가 생기고 간에 섬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결과 증상 중 대표적인 것들이 살이 찌는 것, 비만이죠, 탄수화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당뇨입니다. 우리 간은 왜 이렇게 됐을까? 대표적인 원인들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술입니다. 여러분들 술 언제 한 번씩 드시나요? 술 안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드실 겁니다. 젊을 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전같지 않을 거예요. 간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은 명백하게 간을 망가뜨려요. 두 번째는 설탕과 액상 과당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과당이 우리의 간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설탕을 많이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에 설탕과 액상과당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달콤한 맛이 나는 음료수입니다. 탄산음료 또는 카페에서 파는 달콤한 음료수, 믹스커피, 과일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액상과당과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초콜릿, 사탕, 과자, 가당 요거트,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첨가당. 백종원님의 레시피가 맛있긴 하지만 거기에 설탕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설탕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맥락도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자주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막고 똑같이 DNL, 지방 신생 합성이라는 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문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예요.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도 설탕과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과당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당이 현재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 자주 먹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도 고대 과일과 달라요. 너무 당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 섭취도 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염증, 약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너무 나이가 들거나 너무 무언가가 망가지기 전에 습관을 고친다면 간은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간이 재생하고 회복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간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7가지 핵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을 고치는 방법, 첫 번째,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에 문제를 만드는 음식을 그만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탕, 술,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들, 마가린, 쇼트닝,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등등입니다. 주방에 가셔가지고 어떤 기름이 있는지 보세요. 그 기름이 문제가 되고 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튀긴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기름을 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고온에 튀기는 작용 자체가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을 고치는 방법, 두 번째, 장기 단식입니다.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단식입니다. 30시간에서 48시간 이 정도 범위 안에 단식이에요. 현재 간에 문제가 있다면 장기 단식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장기 단식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장기 단식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내용들은 밑에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적어놓겠습니다. 혹시나 장기 단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1일 예식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간에 있는 지방을 태우고 간이 쉴 수 있게 해주면서 회복을 도울 겁니다. 세 번째는 1일 시간 제한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16대 8 또는 18대 6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단식은 아니지만 하루 중에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길게 만들어주는 것, 16시간 또는 18시간 또는 20시간까지 이렇게 특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간에 도움이 됩니다. 간을 고치는 방법 네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지금 간에 문제가 있고 간에 글리코겐과 지방이 많이 껴있어요. 글리코겐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슐린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줘야지 이런 것들을 잘 태울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줄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단들이 살이 찐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인슐린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이 간을 조금 정상화시킬 때 그 기간 동안만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탄수화물 섭취량이나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간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앞에 소개했던 장기 단식, 공복 시간 최대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단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드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간을 고치는 방법 5번째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정의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15분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고 숨이 차고 근력을 많이 쓰게 되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보통 헬스장에 가시면 사이클을 타거나 또는 걷기를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강도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론 운동을 아는 것보다는 더 낫긴 하지만 이왕 하실 거면 이렇게 고강도 운동들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넣어서 운동을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전신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지방 저장량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간을 고치는 방법 6번째, 엽산과 비타민 B12의 섭취입니다. 이 2가지 모두 비타민인데 우리 간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엽산과 B12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소고기, 달걀, 생선 등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채소에도 많이 있어요. 잎채소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배추 이런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직접적으로 간 기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엽산이나 B12가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흡수 효율이 높아지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음식들 충분하게 드셔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간을 고치는 방법 7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애플사이더 비네거예요. 사과식초는 사과즙을 발효시켜서 만들어낸 산성물질입니다. 사과식초가 어떻게 간에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는 소화와 관련된 효소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 장, 췌장, 그리고 담즙과 관련된 소화 효소들 이런 것들의 활성화와 분비 촉진을 통해서 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 다르게 말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혈당을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과식초는 여기에 더해서 식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간을 고치는 과정에서 단식이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이 사과식초를 먹는 것 자체가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장에 들어가서도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브레그사에서 나온 것과 드네그리스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어느 것도 큰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구매하셔가지고 하루에 2테이블스푼 정도 나눠서 탄산수나 또는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에도 괜찮고 식사 사이에도 괜찮고 저녁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소개드렸던 7가지 원칙들 잘 이해하시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시면 현재 간에 껴있는 지방들 양 줄이고 상처나 어떤 섬유화된 것들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간을 날씬하게 간을 건강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전체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은 쉽게 빠질 거예요.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